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지난주 2,800포인트를 돌파했던 코스피는 기술주와 반도체주의 조정으로 인해서 오늘 또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가 거셌는데요. 그만큼 종목에 대한 전략 든든하게 짜보셔야겠죠.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세 가지 창구 열려 있고요. 전화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2시간 동안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고민하기 전에 저희가 내일장 이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일장 장원급제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정말 거셌습니다. 코스닥 지수 내에서 1,000개 넘는 종목이 하락했고요. 1% 넘는 낙폭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내일장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찾아봐야겠죠. 이슈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에서 연일 3%대로 하락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동반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 매도에 5% 가까이 하락했고 반도체 업종도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갖고 계신 분들 저희 주상전화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선과 방산주들은 또 강했습니다. 특히나 방산기업에 대한 관심 뜨거운데요. 특히나 EU가 한국과 일본과 방산세 파트너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연일 발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 풍산 같은 기업들 강세였는데요. 하반기 새로운 주도주, 방산주가 될 수 있을지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대왕고래 영일만 프로젝트 이슈 안 짚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GS 글로벌이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GS 우선주는 전거래 상승분 반납한 상황인데요. 이 영일만 프로젝트 관련주들 향방이 달라진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내일의 장원급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내일장 시장 전략 든든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성웅 차장 그리고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락 종목 개수가 월등하게 많았지만 네. 핫했던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눈에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연일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킨앤스킨, CTK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고요. 영일만 프로젝트 관련주 선별적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오늘 조선주들이 시장의 주인공으로 떠올랐고요. 방산과 게임 섹터도 하락률 상위 종목에 올라오면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탑픽 섹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성웅 이사님은 게임주, 그리고 정태근 이사님은 조선주를 탑픽으로 꼽아주셨네요. 네, 이 중에 오늘은 방산주 얘기부터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에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각국의 방위비 예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국내 방산주도 이 수혜를 누릴 수 있을지, 시세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긍정, 부정 의견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방산주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좀 이 방산주의 호재성 이슈가 좀 많이 겹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잘 올라간 종목들도 많단 말이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상단이 많이 열려 있을까요? 네, 호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또 전쟁, 그러네요. 이렇게 된 호재라고 할 수는 예. 없지만 어떻게 보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방산주들이 우선 올해 좀 1분기가 좋았다가 그 이후에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호재성 이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슈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방산주가 이제는 어떤 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물론 이제 올라가는 부분은 좋은 상황이지만 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2, 3년 정도는 우선
그 실적에 대한 우상향 방향성은 굉장히 좀 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그 테마가 아니라 이제 실적주로서 방산주는 그런 부분에서 밸류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뭐 대형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시장에서 많이 충분히 좀 부각됐고, 이제 중소형 방산주들이 시세를 좀 내는 구간으로 좀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방산주 안에서도 이제 종목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더 중요하고, 또 이제 뭐 중소형 방산주들이 탄력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으니까 중소형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산주 중에서는 이제 풍산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봤을 때도 거의 대부분 이제 지상전이거든요. 네. 이 어떤 이 공군전이나 해상전이 아닌 지상전 위주의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 풍산의 어떤 포탄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의 그런 그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풍산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신동 쪽에서의 이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이 지금 구리 가격의 좀 변동성이 옛날처럼 이제 우상향 방향보다도 좀 이 하락과 변동성을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신동 쪽에서의 이 가격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드가 좀 계속해서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과 이 신동 쪽에서의 이 가격, 그러니까 ASP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후행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본업에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과 이런 방산 쪽에서의 실적이 해외를 중심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주 안에서도 이 좀 풍산을 좀 이 토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남겨주셨고요. 토픽 종목으로는 풍산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영일만 프로젝트 관련 종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GS 글로벌이 네. 두 자릿수 대 급등세에 이어갔잖아요. 지난주에도 상한가 기록했었죠. 그러니까요. 뭐 최근에 영일만 프로젝트 관련주들 굉장히 많은 가운데 GS 글로벌 의견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GS 글로벌에 대한 의견은 두 분 다 부정이시네요. 네. 사실 이 대왕거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뭐 GS 글로벌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좁혀지는 양상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 시세가 좀 이쪽 종목으로만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부정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늦었어요. 네. 늦었어요. 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올라갈지도 솔직히 잘 몰랐었고요. 네. 그리고 놓친 건 이제 보내줘야 내 계좌가 안전해집니다. 뒤늦게 쫓아가게 되면은 또 상담 전화가 올까봐 겁이 나거든요. 지금은 안 따라잡았으면 좋겠습니다. GS 글로벌까지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것들은 그런 거 아닐까요? 대한거래 테마를 해가지고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초반에 석유 관련주들이 먼저 갔었잖아요. 가게 되면서 시추 관련돼가지고 강간주 갔었고, 그래서 누가 또 시추를 하느냐 해가지고 한국가스공사, 그 영일만 항만 관련돼가지고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그리고 이제는 또 거기 회의에 참석했다 그래가지고 GS 가게 되고, 또 GS 자회사 또 어떤 회사가 있냐고 GS 글로벌까지 가게 되고. 그러니까 대한거래 테마 연끌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모든 종목들 다 끄집어내고 할 때가 일단 시세의 끝자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놓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쫓아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추격 매수하게 된다라면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잘 알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잘 나올 것인가 한 건인데, 잘 나오고 잘 들어가고 잘 나오고 했던 타이밍은 끝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 템포 좀 쉬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만약에 수익 나신 분들은 지금 익절하는 방안이 나은 걸까요? 항상 그 말씀 드려요. 줄 때 네. 먹어라. 줄 때 드셔야 됩니다. 네. 줄 때 충분히 드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대왕거래 테마에 대해서는 참 많은 분들의 의견이 근데 나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그 들어가서 손실 나는 것도 짜증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수익이 나는데 수익을 뱉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아까워서 못 팔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팔아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네, 알겠습니다. 대한골의 테마는 좀 의견이 많이 나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서 좀 잘 전략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두 분이 직접 뽑은 더 타픽 섹터랑 종목도 한번 들어볼 차례인데요. 우리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게임주를 꼽아주셨어요. 오늘 게임주 하락이 굉장히 거셌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잡아보자 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네네. 네. 글쎄 이제 그 크래프톤 좀 얘기 나왔잖아요. 네. 안 좋은 약간 좀 입에 담기도 네. 뭐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좀 뭐 좋지 않은 어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단기적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크래프톤이 이 대처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빨리빨리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상화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게임주가 저는 이제 6월 달에 굉장히 좀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종목 안에서 이 좀 갈리는 부분이지만 우선 게임주들 같은 경우가 거의 한 3, 4년 정도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다고 네.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중국과의 어떤 마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게임주들이 이 중국 쪽에서의 악재에 너무 심하게 좀 반응을 했었고, 근데 이제 게임주들이 최근에 좀 반등하는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신작에 대한 모멘텀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가 매수 그리고 이제는 이 악재에 대해서 좀 둔감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좀 신작 출시에 대한 호재 부분이 예전보다도 이 주가에 더 강력하게 좀 반응하는 걸 봤을 때 그 전에 오히려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이제 호재에 대한 부분에서 둔감했던 부분이 역전되는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어떤 뭐 주도주로 올라선다는 것보다도 저는 이제 뭐 음식료, 뭐 이런 또 중국과 이제 화장품, 뭐 이런 기업들 다음에 어떤 게임주에 대한 관심을 좀 단기적이라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을 좀 앞장서는 게 바로 이제 데브시스터잖아요. 네. 이제 내일 모레 이 쿠키런을 이제 그 시리즈를 선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 데브시스터즈가 그 전에 이제 쿠키런 IP는 굉장히 좀 시장에서 핫했거든요. 유저들 반응도 좋았던 상태에서 2년 만에 거의 좀 신작을 내놓았던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게임주들을 봤을 때 신작에 대한 흥행 여부,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 신작 게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오픈을 하고 그리고 좀 CBT나 여러 가지 테스트 통한 그런 결과가 정직하게 반영이 되면은 저는 게임주들이 가장 그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더 오래 랠리를 가는 게 바로 이런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데브시스터즈가 이 쿠키런에 대한 활용 게임에 대한 부분이 잘 진행이 됐을 때 전체적인 게임 업체들한테도 이 긍정적인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음식료나 어떤 화장품처럼 해외 시장을 결국은 좀 공략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앞서서 제가 크래프톤을 네네. 얘기했을 때 이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이 많이 안 나요. 아무튼 미국 쪽에서 수익이 좀 나는 상태에서 이 크래프톤이 이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좀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서의 시장을 본격적으로 좀 공략을 한다는 걸 봤을 때 우선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여러 앞서서 말씀드렸던 음식료나 이런 화장품 기업들이 계속 주가 랠리를 가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해외 시장에 대해서 계속 공략해야 되는 부분이 또 숙제로 좀 남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게임주 안에서는 크래프톤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두 가지 종목인가요? 근데 그러니까 게임주들 안에서 실적 꾸준하게 나오는 종목은 거의 네. 크래프톤이 좀 유리하다고 봐요. 분기마다 봤을 때도. 근데 이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물론 이 부분이 크래프톤의 실적을 가장 크게 좀 움직이지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배틀그라운드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게임에 대한 다크앤다커 같은 이런 신작 출시를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작에 대한 다양화나 여러 가지 부분 노력하는 걸 봤을 때 배틀그라운드에서 안정적인 수익, 신작 쪽에서의 모멘텀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크래프톤을 이제 게임주 안에서도 실적주로서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근데 데브스타트가 왜냐면은 이 쿠키런 이제 내일 모레 오픈이잖아요. 네. 이 주가가 그 전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올랐던 감은 있어서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오픈한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전에 약간 기대 안 했었던 그런 매출액이 첫날 나오게 된다면 주가 점프를 하지만 약간 좀 선반영되면서 많이 올라갔던 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날 어떤 이 오픈한 이후에 주가가 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변동성이 나왔을 때 떨어졌을 때 그때 잡는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을 좀 오늘은 좀 과도하게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이런 이 크래프톤의 하락세가 좀 멈춘다고 한다면은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진스 이슈 때문에 오늘 7%대 낙폭 보여줬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이렇게 크래프톤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정태근 이사님의 탑픽 섹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선주가 또 굉장히 강했잖아요. 조선 섹터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뭐 하반기에 이 반도체 수급을 조선이 이어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사님. 동의하시나요? 근데 조선도 글쎄요, 시장이 가야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돋보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오르면 오를수록 팔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조선주 슈퍼사이클 이야기는 작년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 재작년부터 있었어요. 네. 2022년도부터 흑자 얘기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2022년도에 흑자 얘기 나왔는데 결국 주가 언제 갔죠? 작년 상반기 때 시장 좋을 때 갔잖아요. 네. 2022년도 시장이 안 좋았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좋은 거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그거는 시장이라는 분위기가 받쳐주고 그 위에서 이제 이 조선주의 날개를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이 중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항상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때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의 가장 하단에 종목 있고 그의 업종 있고 그의 시장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각이 될 수 있겠지만은 계속 시장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결국 시장이 조선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지 기억이 제가 가물가물한데 5년 이렇게 가져갈 생각이 있으면은 그냥 쭉 가져가라고 말씀드려요. 아직도 옳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고요.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흑자 수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 되는 수주 있잖아요. 고가 수주들. 이게 2022년도 6월 달부터 2억 5천만 불의 에디선을 수주받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건조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올해 실적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하반기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꼽히기 위해서는 2024년 상반기 같은 그런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2004년부터 5년, 6년, 7년 대세 상승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조선주가 어쨌든 뭐 실적이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 이면에는 시장이 또 대세 상승기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조선주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선주가 조금 더 이제 랠리를 가게 되고 조금 더 이제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어떤 여건이나 부분들이 좀 받쳐주면 더 좋아진다라는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선주는 아마 이렇게 간간히 특징주로 계속 꼽힐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올 거 같냐면은 조선주가 언제 이렇게 올랐지? 아마 그런 얘기가 저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지금 HD 한국조선량이 15만 4천 원이거든요. 네. 나중에 20만 원 가게 되면 언제 20만 원 왔지? 한 30만 원 또 언제 30만 원 왔지? 아마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지금 2004년, 2005년 그 시점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끈덕지게 가져가야 되는 주식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끈덕지게 가져갈 네.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끈덕지게는 대장으로 HD 한국조선량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탑픽으로는 하나엔진을 선택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누가 자리가 괜찮나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하나엔진도 꾸준히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배를 노조선 가지 않잖아요. 엔진이 중요하잖아요. 엔진이 이 배를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하나엔진의 납품처가 또 조선 3사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잘 갈수록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주가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5,000원 접근하고 난 다음에 정말 건전한 상승률 일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 접근하시기에 상당히 무리가 없는 위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시장 대응할 때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랑 종목들까지 두 분께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접수 받고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